사채 위기까지 몰렸던 페퍼저축은행이 극적으로 기사 회생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 수프수프가 여자 배구단 인수 의향서를 코보에 제출하면서 7구단 체제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선수단과 리그 관계자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난관이 시작됩니다. 배구 발전 기금 배분 문제를 놓고 타 구단들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중개권 협상, 광주 연고지 존속 여부, 코칭 스태프의 고용 승계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즐비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대한 핵심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수프는 어떤 청사진으로 구단을 재건할까요? 특히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에 있어 기존 팀들과는 궤를 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퍼저축은행 인수 이후에 변화상과 더불어 수프 체제가 준비 중인 외국인 선수, 운용 전략의 본질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주한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구단은 살아남았지만 내부 운영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장소연 감독을 포함한 기존 코치진의 거취 문제겠죠. 장 감독과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설이 돌았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새 인수사인 수프 내부에서는 기존 지도부의 전원 승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은 경기 운영, 수비 조직력, 용병 활용, 위기 대처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흐를수록 전술의 정교함이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내부적으로도 뼈아픈 진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프는 단순 투자를 넘어 흥행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성적과 콘텐츠 화제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원할 텐데 과연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감독 문제보다 더 큰 걱정은 현재 전력 자체가 지나치게 약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아와 이한비 등 핵심 자원이 사인앤트레이드로 팀을 떠나면서 공격 밸런스가 무너졌고 현 로스터로는 다음 시즌 반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명확합니다.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를 뽑는 일입니다. 특히 아포지 스파이커는 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인데 현재 전력 공백을 고려할 때 용병에 대한 의존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즉, 이번 드래프트 결과가 SOP 시스템 도입 첫 시즌의 운영 기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난제가 드러납니다. 페퍼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시장에 열기가 예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입니다. 특히 이번 트라이아웃은 자유계약 전환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대형 드래프트나 다름없음에도 정작 눈에 띄는 대여급 신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역대 가장 빈약한 선수풀이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파괴력과 리그, 적응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인재는 기근 수준이었고 대부분 구단 역시 도박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각 팀의 선택지를 살펴보면 이런 기류가 명확하게 읽힙니다. GS칼텍스는 실바와 다시 손을 잡았고 현대건설 역시 모마를 잔류시켰습니다. IBK 기업은행도 빅토리아와 재계약을 체결했죠. 새로운 보석을 캐기보다는 이미 성능이 증명된 주포를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정관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인 영입 대신 이미 국내 리그 생리를 잘 아는 부키르치를 택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과감하게 품은 케이스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쿼터 메가와의 밸런스를 고려해 공격, 배분을 고민한 끝에 아웃사이드 히터 조던, 윌슨을 영입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주포 유형과는 다소 결이 다른 포지션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장에서 정통 아포지 스파이커를 신규 선발한 경우는 흥국생명에 투입된 NC, 킨델란이 유일무이합니다. 이는 많은 구단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큰 장으로 간주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페퍼저축은행, 엄밀히 말해 SOP의 결단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 예측 불허의 시장에서 어떤 스타일의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가입니다. 비교의 척도로 삼아야 할 인물은 단연 정관장의 부키리치입니다. 현 V리그에서 공수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멀티 포지션 자원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아포짓과 아웃사이드 히터의 소임을 모두 해낼 수 있고 단순히 득점뿐 아니라 리시브와 수비 기여도까지 충족하는 육각형 선수입니다. 요컨대 지금 대다수 구단들이 지향하는 외국인 모델은 단지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득점력은 기본이요. 블로킹과 수비력, 긴 시즌을 버텨낼 체력과 전술, 이해도까지 고루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페퍼저축은행의 영입 후보 리스트에서 가장 앞서 언급되는 선수는 투쿠입니다. 투쿠의 독보적인 강점은 신장입니다. 블로킹 벽을 쌓는데 상당한 재능을 보이며 측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후방 방어 체계를 견고히 다질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득점력에만 의존하는 유형이 아니죠.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고질적인 고민인 블로킹 벽과 수비 조직력 결여를 고려할 때 투투쿠는 팀의 치명적인 약점을 메울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끈질긴 랠리 상황에서 버텨주는 힘은 현재 페퍼 라인업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지난 시즌 부상 여파로 23경기 출전에 그치며 실전 감각 저하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김연경 선수와 함께 뛰던 시절의 팀 구성상 점유율이 분산되었던 탓에 확실한 득점 수치를 쌓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투투쿠가 주포로서 중책을 맡았을 때도 지금과 같은 안정감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공격의 핵심이 되었을 때 짊어질 압박감은 차원이 다를 테니까요. 반면 레베카 라셈은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라셈은 과거 V리그에서 뛰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격 완성도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선수입니다. 근래 시즌을 보면 득점 생산 능력만큼은 충분히 리그 내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공격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오픈 찬스에서의 결정력 역시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익숙한 한국 리그 무대라는 점은 적응 기간을 단축해주는 큰 강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매 경기 기복이 심한 편이고 서브나 블로킹 등 수비 지표에서는 투투쿠보다 열세라는 평을 듣습니다. 특히 공격이 막히는 날에는 코트 위에서 눈에 띄게 무기력해지는 패턴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시즌 후반 체력 저하 문제죠. 강행군이 이어질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공격 효율이 급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에 시즌 막판까지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 무대를 겪어봤기에 체력을 안배하고 경기를 풀어가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 체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창기 고전하던 때와 지금의 기량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단이 어떤 방향의 팀 컬러를 구축하려 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나뉠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행보는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대규모 도박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체제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전력 누수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축 국내 선수들의 이탈로 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덜컥 데려오는 모험은 지나치게 위험합니다. 새로운 프런트 체제와 운영기조, 코치진 구성 등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팀이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V리그 문법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 카드가 더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투투쿠든 혹은 라셈이든 말이죠. 이 선수들은 이미 국내 리그의 운영 체계나 빡빡한 일정, 경기 속도 등에 완벽히 적응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시즌 초반부터 전술적으로 즉시 전력감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계약 도장을 찍기 전 짚고 넘어갈 과제가 있죠. 구단 인수 절차를 매듭짓는 일과 코치진 인선 작업입니다. 무엇보다 사령탑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외인 영입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수비 중심의 짜임새 있는 배구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부임하면 두트 영입에 힘이 실릴 테고 반대로 공격적인 화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선호하는 감독이라면 레베카 라셈 같은 자원이 훨씬 적합해 보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외국인 선수 선발은 단순히 기량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인수 후 페퍼저축은행이 지향할 배구 철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탈바꿈을 예고한 페퍼저축은행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세 판을 짤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번 영입 구상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증된 베테랑 영입에 관한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